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사상 처음으로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 캠프에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이서구 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보특보,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토론단 부단장, 최용재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5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후보들 사전투표가 본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에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제 의원님, 문재인 후보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 때 최초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전투표율이 높기를 바라죠. 그거는 사전투표율뿐만 아니고 본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그건 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후보들께서 다 사전투표율 독려하시고 계신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사전투표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게 5월 1일부터 7일까지 황금 연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투표하고 놀러 가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당에 따라서 뭐 젊은 층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저는 다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좀 더 투표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후보께서 25% 넘으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25%는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다 높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인증샷을 올린 투표자 500명을 청와대로 당선되면 초청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네, 지금 사전 선거는 지금 이제 홍보가 그동안 많이 됐고 또 연휴도 이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온다. 그 질적인 내용에서는 보면 제일 큰 변수가 지금 보수 민심이 지금 대결집 중에 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안보라든지 서민 부분이라든지 적폐청산 이런 부분 보고 이제는 빨리 결집을 하셔가지고 안정된 나라 만들자. 이 결집을 좀 더 빨리 하는 그런 의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좀 더 빠르게 하시라. 이제 안심하고 빨리 이제는 결집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투표를 하고 휴가 가면 승리한다. 이른바 V3 유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말 그대로 이제 투표를 하자는 의미로 이제 V로 시작하는 세 단어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누구에게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는 물론 뭐 다 후보들께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하시겠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았던 숨은 표심이 투표 현장에 많이 나왔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투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봤더니 오늘까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구 지역이 가장 좀 낮은 것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정통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K가 여전히 좀 이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당장 투표 현장에 잘 나가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이번 선거에서는 그 뭐 범중도 보수, 좁혀서는 보수의 표심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3시 현재 대구의 투표율이 6.84%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요. 투표율이 좀 높으면 진보 성향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통설인데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탄핵 이후 1,700만 촛불 국민이 열어준 대선인 만큼 정권 교체와 그리고 대개혁에 대한 민심이 충분히 지금 반영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특히 20대 청년들의 지지를 심상정 후보가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처럼 확실하게 이번 대선에서 두 자릿수를 견인해가는 사전투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번 대선의 화렴점정은 아마도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두 자릿수 견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후보. 이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젊은층, 진보층 투표자들이 좀 결집을 하게 되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그 유권자들도 투표정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문 후보님이 아마 프리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프리역 할것 같아요? 25% 넘어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근데 대체로 유승민 후보하고 뭐 심상정 이런 분들의 지지층들이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는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3.3% 정도로 낮았습니다. 근데 오후 2시 현재 7%를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2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추세로 한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26%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는 이 투표율이 왜 높으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대선이기 때문에 총선보다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단순하게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저는 이 투표율을 높은 투표율을 주도하고 있는 층은 조직 투표층이 아니다. 원래 조직 투표층은 조직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저도 총선에 이미 봤기 때문에 막 동별로 막 이제 사전 투표 시키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2배 이상의 투표율은 조직 투표층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신 투표층이 이 투표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안 보면 이게 상황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소신 투표층이 누구냐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조직 투표층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가 조직 투표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소신 투표층이라고 한다면 유 후보 지지자 뭐 이런 예. 분들이 소신 투표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이변을 일으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바른정당 역시도 26%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정도 예, 예.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굉장히 계신 유리한 거고요. 상황이죠. 예.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른바 1강 2중 2약 구도가 형성됐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체적인 분석인데, 하지만 남은 기간 판사에 대해서는 각 후보별로 좀 분석이 좀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 후보 측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 의원님, 네. 문 후보 측 캠프에서는 방심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부동층이 다른 때보다 많은 듯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막 이제 투표일이 며칠 안 남으면 부동층이 급격히 주는데 이번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을 정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여론조사들의 응답률을 보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의 응답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분들의 응답률은 높아요. 그 격차가 대개 6%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6% 내지 8%를 발표되는 여론조사 수치에서 빼고 봐야 한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뭐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1위를 한 1년 정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10%, 20%, 30%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40%를 찍고 나면 캠프 일부가 좀 긴장이 이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긴장이 이완됐을 때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께서 예.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겨울에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촛불을 드시면서 만들어주신, 열어준 국면이고, 저희가 그 촛불 시민들의 간절함, 그리고 예. 태극기를 드시면서 또 걱정하신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걱정, 뭐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이번 대선은 저희가 더 진지해지고 더 고민하지 않을 예. 수 없는 대선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층이 막판 결집하면서 양강 구도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시는지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네네. 더 드려도 예. 되나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치하거나 같이 동조했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 세력에게 표를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셔서 정서적으로는 저도 뭐 가슴이 아프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고 반성한 보수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때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SBS 뉴스 없애버리겠다 이런 분한테 표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에 정말 보수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예. 보수라도 품격 있는 보수에게 표를 주셔야지 이게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그 흐름이 나타나는 걸 제가 지역에서 감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양강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승기를 잡았다. 보수 표심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동남풍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를 아시면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요. 다들 지금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까 그 국정농단 이야기하셨는데 국정농단이란 말은 아주 과하신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떠한 그 지금 그 유죄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예, 그걸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자꾸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는 건 지금 조금 어불성설적인 자꾸 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탄핵에 대한 진실을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집권하면서 바로 밝히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정하시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긴장 이완을 하지 말자. 우리가 줄곧 40% 받으니까 뭐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여론조사 지금 우리 최민희 전 의원께서도 인정을 스스로 하셨는데 지금 진보 표심이 많은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반증입니다. 예. 기존의 여론조사를 한번 합계를 해보시면 진보 후보들 문안 심상정 이렇게가 다 70%나 됩니다. 이런 거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이념 지평 우파 40, 중도 20, 그다음에 좌파 40 네. 이거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이완과 관계없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당연히 30%대로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보수 결집은 지금 이제는 보수층 분들이 사태의 전반적인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보수의 표심을 결집이 홍준표 후보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시작이 돼서 시작이 굉장히 됐다.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동의하십니까? 그 1번, 2번께 죄송하지만 이번에 실제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이면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수 표심은 계속 떠돌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안철수에게 이제 힘을 실어줬는데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다르게 TK라든지 뭐 60대 이상 분들에게만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아니라 전국에 좀 골고루 그리고 뭐 범중도 보수 진보 진영에서도 이렇게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앞지르는 것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보수가 밀어주면.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어쨌건 간에 TK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밀어도 서울, 경기, 호남 여기서 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예.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못 됩니다. 아마 보수는 그것을 이제 명확히 아실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좀 가 있는 보수 표심은 왜 갔느냐? 예. 처음에 안철수에게 문재인 대항마다 해서 이제 힘을 실어줬었는데 그 후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과감하게 하면서 TV 토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에서 문재인 후보를 사실은 가장 시원시원하게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보수들이 보기에는 참 시원시원하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홍준표가 우리의 뭐 정통 보수 후보구나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예. 막판에 지금 대구에서는 여전히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막판에 그 홍준표 후보를 찍었을 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것이다. 대항마로서 이미 확인이 된 안철수 후보에게 쏠릴 것이다. 안철수 후보 오늘 유세에서요. 보수를 지지하면 유승민을 밀고 진보를 지지하면 심상정 후보를 찍어라. 이건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개혁 공동 정부라는 카드를 내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날짜가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구상을 스스로 밝혀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진짜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의 집권이 아니라 예. 같이 경쟁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죄송하지만 진짜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후보와 적극적으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후보, 진짜 보수. 예,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짜 보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좀 특이합니다. 아주 특이한데 대체로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어요, 사실. 박빙일 경우 1, 2%의 변동이 이제 선거 기간에 주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대선 시작 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대선 기간 내에도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선 막 시작할 때는 양강 구도였잖아요. 예. 그러다 지금은 이제 1강, 2중, 2약 구도로 좀 이른바. 재편돼 있어요. 이른바. 네. 이게 지난 대선에 있을 수 없었던, 있지 않았던 현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변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가 이제 마지막 변수는 뭐냐면 유승민 변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변수인데 지난 어떤 바른정당 이후에 우리 유권자들이 아, 유승민 후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준비가 됐구나. 그런데 이번은 좀 아니지 생각했던 이 유권자들이 유승민을 좀 지켜내자, 예. 유승민 살려보자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강 3중 구도로 재편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야기도 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상보관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대립관계라고 할까요?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진짜 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판세 분석과 관련해서 1강, 2중, 2약이라고 하는 판세는 저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리면 이미 그 지난주부터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바도 있고 네. 이미 두 자릿수에 근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강 3죽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예. 최근 들어서 바른정당의 우리 유승민 후보가 예. 그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역효과로 인해서 저는 건전한 보수층들이 많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게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주말쯤 되면 저는 적어도 1강 4중 정도의 체계는 반드시 될 거라고 봅니다. 1강 그래서 4중이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그 문재인 이제 후보 쪽에서 부자 몸조심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상호 원내대표나 김민석 종합 상황본부장 같은 경우가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면 이러고 싶습니다. 아니 잔치 벌려놓고 밥 모자란다고 옆집 쌀 뒤져서 쌀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요, 문재인 후보 제가 측에 한번 듣고 잠깐만요. 말씀- 한 예. 말씀만 더 드리면 진짜 진보를 표방하고 있고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TV 토론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진보의 모습이었구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김민석 종합상황본부장께서 캠프의 정책 담당자들한테 진보 의제가 있으면 좀 우리가 이용하자라고 했더니 정책 담당자들이 이용할 진보 의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말을 했던 정책 담당자를 김민석 본부장님이 진책하셔야지 그분을 좀 저희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네.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제 1강 4중이라고까지 이제 좀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뭐 좀 죄송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 빅데이터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 분명히 지금 양강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각축입니다. 지금 최근 양상이.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떨어져서 그다음에 이제 두 분 약한 후보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대선에 입증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면 왜 이 지지율이 뭐 두 자리까지도 뭐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에는 진보 표심 가진 분들이 이 여론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그만한 지지율이 나온 것이지 이제 보수 표심이 모든 판단을 마치고 지금 계속 이제 투표 표심을 지금 보수 쪽으로 밝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국정농단에 대한 말씀은 동의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것은 그 완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더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세력에게 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께서도요.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를 뽑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같은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짤막하게 한 말씀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승복한다, 끼어들지 안 한다와. 마십시오. 이거는 네, 잠시만요. 막아주십시오. 뒤에 발언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진보 보수를 얘기하려면 보수적인 가치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수적인 가치를 얘기하려면 70년대 보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입에 말씀하시는 게 친북 좌파 정권을 막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저 지역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번, 3번 안철수 후보하고 저희 당 후보 옆에다가 인공기 찍은 그런 투표용지 만들어서 네. 돌려서 지금 선관위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는 보수가 아니십니다. 반론 예.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월남 공산화를 보고 희열을 느꼈다. 그다음 북한을 보고 주적이라고 말을 끝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북한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20명인가 남쪽으로 탈출한 주민을 도로폭으로 보내서 처형당하게 했습니다. 어디 발표된 기록인 건가요? 그럼요. 다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가짜뉴스가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이걸 70년대 안 보다 그러면 70년대에 북이 있다가 지금은 북이 없어졌습니까? 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꼭지점을 찍었다고 봐요. 이제 더 이상 상승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보수가 분화됐습니다. 대체로 대한민국 보수는 35%라고 이제 보여졌는데 이 대한민국 보수가 지난 총선에 28%로 줄어들었고요. 지난 총선 때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대체로 20% 약간 상회하는 쪽으로 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합리적 보수층들이 이탈해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을 결집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는 태극기 시위에 참여한 그 보수층을 겨냥해 있고 그분들을 결집시킨 것이고 그 꼭지점이 현재의 지지율이라고 그러면 그 보시면 될 것 보수층이 같고요. 어디로 가신다고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그 합리적 보수층, 이제 보수에서 이탈한 보수층들이 지속적으로 안희정이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보수층들이 이번에 유승민 후보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 그 근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핵심은 홍준표 후보는 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빅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빅데이터는요 이런 거예요. 지지율의 빅데이터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논의가 됐느냐, 인터넷상에서 논의된 횟수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만큼 홍준표 후보 다 아시잖아요. 홍준표 후보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거. 비호감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구글에서 많이 관심도가? 얘기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야기 좀 양강이 들어볼게요. 아닙니다. 그건. 예, 뭐 주제가 막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막 돼가는 것 같은데. 보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 아니, 저도 놓고 이왕 얘기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얘기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보수라고 할 수 없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민주당과 또 문재인 후보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도 저는 역시 진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정의당하고의 관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런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권적 모습이고 갑질이에요. 정의당이 또는 심상정 후보가 자신들의 어떤 선거 유불리에 별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도와주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뭐 큰형이 작은형 돌보듯이 하는데, 자신들의 표 결집에 조금이라도 표를 뭐 가져가거나 하면은 뺏어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작은 존재가 자신들의 큰 승리를 가로막는다,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그 지지자들도 SNS 보면은요,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는 찍으면 안 된다는 그 정치인들의 워딩을 그대로 다 열심히 퍼뜨리고 있어요. 국민들조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은 뭐 약자, 진보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형적으로 대기업 먼저 살려놔야 되니까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지금 희생해라라는 논리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민주당 역시 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얘기했지만 지난 10년간 무능한 야당으로 계속 찍혀왔고 선거 때마다 패배했고 뭐 10%대 초반으로 떨어져서 뭐 거의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갔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있을 때도.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아들
그 황제 취업 특혜는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최순실의 딸이 안 되는 게 문재인 후보의 아들은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보정당에서 20년 동안 몸담고 있는데 요즘처럼 애정을 많이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하락은 실제로 개혁이냐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자기 가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데 있고 실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개혁 성향의 많은 유권자, 국민들께서 지금 신상정 후보를 지지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그다음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함께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현재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를 보면 사실은 홍준표 후보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하고의 보수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실제로 현재 안철수 후보의 개혁성은 상당히 후퇴했다. 그래서 뭐 고려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아니, 말씀을 예. 드리면 아닙니다. 요거에 좀 대해서만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말씀을 됩니다. 드리면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바르게 한 번씩만 드리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순서대로 그냥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예. 얘기하셨으니까 짧게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정체성이 뭔지가 혼란스럽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시각 자체가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진보 아니면 보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는 시각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개혁적인 곳에서 표를 잃는다고 하는데요. 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와 함께하고 싶냐라는 말을 네.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냐면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보다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진보적인 부분, 경제, 노동 부분은 또 국민의당보다 심상정 후보님과 정의당이 더 잘하시는 게 예. 맞고요. 그러니 삼자가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공동정부의 고맙겠습니다. 가능성을 이제 같이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최 의원님 말씀 주시죠. 예. 일단 아주 우리 국민의당 쪽에서 나오신 분이 정말 말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일단 정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토론 과정을 보면서 심상정 후보가 나라를 이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2004년에 진보 개혁이 같이 약진할 때 우리가 잘 됐습니다. 그때 160석 넘었거든요. 저는 그 상황을 꿈꾸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갑자기 문준용권 얘기하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런 말 할 처지 됩니까? 김미경 교수는요. 당국대, 카이스트, 서울대 가면서 다 1+1에 해외에 나가실 때도 공금으로 1+1로 해외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국민의당이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성명을 냈냐면 국민의당이 문준용권을 하도 파도 없으니까 고용정보원을 정말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무슨 발표를 했냐. 권 씨가 하나 있으니까 권양숙 여사 친척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도덕한 거냐면요. 그 발표를 하기 전날 안철수 후보가 봉화에 가서요. 미래 정치하겠다, 통합의 정치하겠다고 하고 왔어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런 행보하면서 뒤에서 국민의당은 권 여사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 여사 친척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나왔냐면요. 구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촌이니까 더 자료를 보고 있다. 그랬다가 오늘 결국은 책임자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뉴스를 정당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지금 또 하나 겁니다.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예. 말씀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좀 예.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아주 궤변이세요. 무슨 궤변이냐면 국가는요, 정치는요, 내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가치지향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어느 분한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가치지향을 가지고 내가 진보적으로 가겠다, 보수적으로 가겠다. 그러면 연대 대상도요, 그 범위에 있는 거예요.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중도 보수 후보라고 표방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민주당이 그 중간에 있는데 건너뛰어서 정의당 얘기를 하는 건 아마 토론 때요. 두 분이 너무 잘하시다 보니 그 토론 보고 또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을 정도로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한국당 겁니다. 이야기를 좀 듣고 예. 다른 기회 드리고 좀 이 주제는 마무리 좀 해야 아닙니다. 될것 저 같아요. 예. 듣고 아, 또 충분히 또 해야 다른 합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예. 예.
한국 당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논의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논의가 아니라 이 중요한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중요한 그 주제는 다 다루어야죠. 지금 그 아들 문준용 씨 이 특혜 반칙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사과했다고 그러는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끝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굉장히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 민주당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렇게 여러 가지 권위적인 것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지금 SBS라는 언론에 대해서 거의 협박성에 관한 그 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인양 지연을 해수부가 조직 확대 차원에서 이 더민주당과 협의를 했다라는 의혹을 보도가 보도하고 있었고 사과 방송이 있었습니다. 팩트까지 나왔습니다. 팩트까지 나왔는데 그 당사자의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거를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압력성 항의를 그 다음 날 새벽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지 바로 무슨 의혹만 나오고 문제만 생기면 바로 협박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적 책임 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공당으로서 대통령을 후보로서라면은 우선 진위 여부를 밝히고 소상히 밝히고 나가야지 처음부터 바로 법적 책임 이렇게 협박하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협박에 굴복을 해서 SBS는 또 그 기사를 메인 뉴스를 전무후무하게 내리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과거에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헌재를 뭐 사찰했다는 국정원 네. 뭐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처럼 그 당사자의 녹음까지 따서 한 보도가 아니라 카드라를 갖다가 기사화한 예. 내용인데 그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항의하러 가니까 일체 내리질 않았습니다. 네. 사과는 물론이고 그런데 분명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본부장까지 그거 사실 보도이다. 다만 오해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사죄를 하고 네. 이거를 갖다가 사죄 방송을 5분 동안이나 하고 이거는 지금 알겠습니다. SBS도 뭐 다른 정당도 있고요. 언론에 예, 문제가 하고 있다. 하기 이거는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다른 껴를 짧게 드리고 국민의당이 아닙니다. 드리고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거.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나오신 패널께서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죠. 예. 누가 SBS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습니까? 그건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면담하러 갔을 때 면담이 보도본부장이 한 아니고요. 이야기입니다. 항의하러 가셨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오늘 SBS 노조가 찍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와서 난리를 쳤다 하고 유튜브에 올린 건 보셨습니까? SBS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반대하고 특정 정당 편에 서는 거는 그건 언론 노조의 자세가 아니 아니지요. SBS가 언제 특정 정당 네. 편에 섰습니까?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짧게는 마시고요. 시청자, 그거는 넓게는 진상 유권자들의 그래서 판단을 이 부분은 결정해야 국정조사와 예. 국정조사가 잠깐만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하기 전에 성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 조사 잘하는 거고요. 예, 그 그리고 끝나고 잠시만요. 국정조사를 해야 지금 됩니다. 얘기를 할 네.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예. SBS가 있을 수 없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 해당 공무원이 해수부 7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를 딴 게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녹취를 딴 것을 사전투표 바로 앞두고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이게 가짜 뉴스를 지상파 방송이 유포한 거예요. 보도하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건 명백하게 특정 후보의 음해 보도인데 문제 제기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는 SBS 뉴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홍준표 후보예요. 언론의 자세를 SBS 뉴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고 종편 2개 없애신다면서요. 그게 70년대 독재적 언론 탄압 발상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뭡니까? 여기까지 듣고 추가로 종편의 질문드리겠습니다. 편파 예.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습니다. 심의를 해봐야 돼요. 저기- 우리도 얘기 좀 하죠. 어, 예. 예. 갑자기 SBS 뉴스로 넘어가서 지금 섞였어요. 네. 우리 저기 후보님께서 SBS 뉴스는 저도 할 말이 참 많은 건데 어쨌든 아까 문준영 두 건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서 분리해서 문준영 말하시죠. 건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국민의당에서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해해서 발표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해해서 발표한 거라고 사과를 한 것이고 이거 문준영 아들 건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사과한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준영 씨에 대해서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문재인 후보님 아들 문준영 씨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모든 후보의 자녀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뛰고 있습니다. 문준영 씨는 왜 선거운동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요, 문재인 후보께서 그냥 감사를 이미 받았다, 나는 다 해명했다 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성인이었으니까 성인답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이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도 반드시 그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네. 나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당사자는 본인이잖아요. 그럼 정말 떳떳하다면 본인이 나와서 자신이 그 채용 공고를 어떻게 알게 예. 됐으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5급 공기업이라는 공기업 자체가 신의 직장인데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9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예. 5급 공기업에 충분히 바로 그냥 들어간 예. 것입니다. 예. 일반 서민의 아들은요,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해도 그 경쟁률을 부분이 뚫지 남아있다. 못하고 알겠습니다. 공시생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해 주셨던 문준용 부분인 것 씨는 같고요. 본인이 어떻게 해서 5급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저 있었느냐에 대해서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TV에 잠시만요. 나와서 지금은 거짓말을 제가 하십니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예, 흥분 좀 그게 하시죠. 공무원 5급이 아닙니다. 아니 끼어들지 마시라는 말을 제가 거짓말하지 같이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하셨죠? 끼어들지 예. 말라는 말. 바른정당 이야기 좀 예. 듣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워낙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 배우자 문제 관련해서는 교과위에서 조사를 하면 되고요. 문준용 씨 문제는 환노위에서 하면 돼요. 특위 열어서 대선 전에 거기서 쭉 해가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거를 문재인 후보가 받으면 돼요. 안철수 후보 쪽 받겠다고 했으니까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거기서 받으시면 의원이 되고요.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꼭 가서 문재인 후보님께 전해 주십시오. 받으시면 시간이 됩니다. 닷새밖에 또 남지 않았다는 이미 점. 6차례 토론에서 또 하나는 충분하게 이런 얘기들을 다 예, 또 하셨는데 아니, 하나는 충분히 못해서. 늦게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기 최민희 특보님, 그 홍준표 후보님이 말씀하셨다는 SBS 없애버리겠다. 문제 아니 예, SBS 그러니까 8시 뉴스 8시 뉴스를. 네. 하여튼 이런 발언 심각하게 문제가 있죠. 종편 2개 없애버리겠다. 그렇죠. 문제 있죠. 문제 있죠. 그런데 실제로 뉴스를 없애버리는 행위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없앨 거야 너 이거 하고요. 실제로 없애버린 행위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요. 기사가 없어졌다는 말씀. 기사가 없앤 거죠. 기사를 없앤 거죠. 사실 이게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왜 문 후보 쪽에서 하십니까? 페이크 뉴스인지 그런 아닌지의 문제도 판단은 있다. 문 사실관계는 후보 쪽에서 할 수가 확인이 필요할 것 없고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왜 편집에 개입을 하세요? 편집권을 지금 SBS 편집권을 개입을 했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50 시대 때 보도 지침과 똑같은 행태예요. 아니 50 때 그렇게 했어요. 정부에 유리하냐 안 하냐, 전두환 대통령께 유리하냐 안 하냐 그러고 네. 기사 검색을 했고 사전에 그 기사를 잘라냈어요. 이게 50의 보도 지침과 다른 점이 없다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아니 이건 제가 반론을 넘어서는 하겠습니다. 안 될 거를 넘어갔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반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사실과 다르다 내지는 진위가 알겠습니다. 왜곡됐다고 하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될 민주당 이야기 일이지 잠깐 듣고 정의당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아니,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비난할 자격이 사실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홍준표 지금 후보도 다른 그렇게 하면 안 말씀을 되고요.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요 얘기가 다른 토론회에서 나와서 정말 그런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당을 알아보니까 모든 당이 언론에 자당의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도 지침은 제가 폭로한 말지 기자입니다. 그런데요. 보도 지침은 사전에 군부 독재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A는 B로 써라, D는 C로 써라 이렇게 사전에 지침을 매일매일 내린 것입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거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네, 되고요. 정의당 얘기 듣고 네네. 그 사실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주제들은 이미 6차례 후보들이 나와서 직접 토론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SBS 부분은 토론 안 아니, 했죠. 예. 지금 뭐 후보 아드님 바로 문제나 들어가시죠. 뭐 교수님 문제나 이런 거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 네. 자리에서 더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고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SBS는 이번에 기자가 좀 과욕을 부리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과정에서 보도한 어쨌든 네. 이제 이렇게 보도 참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정당들도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 이렇게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를 팩트 체크 알겠습니다. 없이 예. 자기 당 입맛에 맞게 주장하는 것은 이번 대선 정국을 정말 혼탁하게 만드는 정의당에게 거다.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마지막 저희들 시간이 한 없기 말씀만 때문에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 한마디씩 10초씩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10초 한국당 예. 하세요. 딱 SBS 보도 사태 관련해서는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더민주당 의원들이 SBS에다가 전화하고 그다음에 가서 면담한 내용 전체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SBS 먼저 하시죠. 먼저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SBS 거는요, 뭐 잘못 보도를 해서 내리고 이런 차원을 다 떠나서 실제 그때 SBS가 취재해서 내고자 했던 내용 자체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확인돼야 됩니다. 민주당 듣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SBS 보도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더 깜짝 놀란 건 종편 2개 없애버리겠다는 홍준표 후보, SBS 8시 뉴스를 없애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태도가 더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최민희 특보님이 말지에 그런 기사를 썼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그 기사 기사, 안 썼는데. 예, 그 기사 보도 지침 관리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언론의 길을 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문 후보 진영에서 한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겠습니다. 한 겁니다. 예. 근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렇게 중차대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도 역시 팩트 체크를 하고 자기 네. 주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시절에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특정 후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대개혁의 입장에 비춰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사실 합니다. 이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부동층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막판까지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최민희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이서구 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보특보,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토론단 부단장, 최홍재 바른정당 은평갑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5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